대입 수시에서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신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경우 정시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우리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내신 받기 쉬운 고등학교로 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학생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실함, 실력, 성향, 그다음에 그 학교마다의 시스템, 학군의 특성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보고 최종 결정하시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런 고려해 볼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 영상에서 몇 가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이 내신 받기 쉬운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게 유리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가장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게 이 학생이 내신이 안 나오는 이유부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도 내신을 받기 어려운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보면 부모님들 대다수가 내신 받기 힘들 만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신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전학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전학을 가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인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는 실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학교 내신이 잘 안 나온 게 아니라 게으른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 애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근거는 중학교 때 성적이 올 A가 나올 정도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동안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내신이 너무 쉽게 나온다고 그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걸 아이 학업 면에서의 어떤 준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공부를 좀 한다는 학군의 중학교에서도 사실 올백에서 뭐 전체 3개 이내로 틀릴 정도로 뭐 잘했던 애들 중에서도요. 고등학교 갔을 때 주요 과목이 뭐 3에서 5등급 수준 찍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으로 아이의 학업 역량을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실하지 않아서 내신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내신 받기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사실 내신이 크게 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학군이 약해도 뭐 우리 아이가 만약에 불성실하다. 그럼 불성실한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학군으로 전학 가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신은 머리보다 사실 대체로 성실성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군이 약해도 거기서 1등급 초반 정도 받는 아이들은 다 성실한 애들이 그 위치를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뭐 선생님 수업에 집중 안 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는 뭐 졸거나 집중을 안 하고 뭐 방과 후에는 휴대폰 뭐 1시간 이상 가지고 놀고 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전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 가서도 그럴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학생 본인의 불성실함이 바뀌지 않으면 뭐 모르겠어요. 그 한 등급 정도는 모르겠는데 사실 매우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학까지 고려하실 정도의 어머니들은 제가 대체로 상담을 해보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내신보다 2등급 이상의 좀 큰 폭의 변화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사 등급이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간 다음에 한두 등급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불성실하면 학생부가 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정말 성실함이 중요해요. 아시죠? 그리고 수능은 성실함 플러스 수능 문제에 최적화된 약간의 이제 공부 재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성실성이 뒷받침되어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근본적인 성실함이 약한 경우에는 전학을 간다 하더라도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더 학교 라인을 높게 잡고 욕심을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학생부가 받쳐주거나 수능 최저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제 지방의 학군이 좀 약한 지역의 일반고 같은 경우에 1등급 초반 나오면 뭐 하냐고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뭐 진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다른 가까운 지역의 일반고만 가면 여기서는 1등급 초반이어도 저쪽 학교 가면은 3, 4등급짜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친구 대부분 수능이 안 나오거나 학생부 관리가 안 돼 있거나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눈을 좀 낮춰야 되거든요. 대학에 대해서. 근데 내가 1등급 초반이니까 눈을 또 쉽게 낮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게 만약에 아이의 문제라면 이 아이의 문제부터 점검을 하시고 전학을 갈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할 때 내신이 안 나오는 원인이 아이의 문제인지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서 그런 건지 이걸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게 이제 학교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동안의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아이의 진학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끔 입시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입시 전략이 크게 수시가 적합한 친구도 있고 정시가 적합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아이에게 잘 맞는 학교 시스템으로 가면 더 좋거든요. 특히 수시의 경우에는 학생부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부 관리에 신경 쓰는 학교들이 최근 한 3년 사이에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근데 어떤 학교들은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 과제가 쓸데없이 많은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생부를 요령 있게 이제 관리해 본 경험이 좀 약한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공부에 좀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불필요한 좀 정신적 소모가 많은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런데 이제 적당하게 학생부에 딱 기입할 활동을 효율적으로 과제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제를 주는 시기도 요령껏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험 기간이 아닐 때 과제 일정을 조절해서 이렇게 배려해서 내주는 학교도 있다고요. 아무튼 이런 이제 같은 지역 안에서의 일반고라 하더라도 이렇게 학교마다 시스템 차이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시에 적합한 아이고 거기다 학생부 관련 전형이 주력 전략이라면 만약에 전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전학 가는 학교의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이렇게 내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가 다르냐면 대체로 의견 말씀드릴게요. 뭐 세부적인 부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사고든 일반고든 대체로 좀 학업 역량이 좋은 아이들이 몰려있는 학교들 있죠. 이제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내신 대비하고 수능 대비가 이 학습의 방향이 뭐 공부하는 양이나 뭐 보는 교재의 수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가 곧 수능 대비다 이런 학교들이 있다고요. 반대로 학군이 약한 지역으로 갈수록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좀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좀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모의고사 유형이 내신에 뭐 출제한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실제로 이제 학군마다 아이들 실력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고르게 학교 선생님들은 등급 분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출제를 하실 때 그 아이들 실력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이게 학년별로
그 약간 학력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은 내신을 내실 때 고른 분포를 위해서 아이들의 그 학년의 실력을 참고해서 내십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해당 학교의 내신 출제 스타일, 이걸 잘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그 학교 내신 대비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학원에서 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내신이 안 나오는 이유, 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시스템을 분석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그 전학을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제가 잠시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전학을 고민 중일 때 반드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전학 갈 물망에 오를 학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전학할까? 저 학교를 전학할까? 아니면 기존 학교에 있을까? 이 고민 중이실 때 이제 기존 다니는 학교는 알잖아요. 내신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 아니까 전학을 갈 물망에 오른 학교들이 그 내신 대비를 그 어떻게 하는지 그 학교들의 내신 대비를 해주는 학원에 가셔서 다 상담을 받아보세요. 과목별로. 그러니까 그 해당 학교의 출제 경향, 시험 범위의 양, 또 그 지역 아이들의 그 같은 학년의 수준, 우리 아이의 실력과 좀 비교해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 학원에 이제 상담을 좀 받으러 가보시고 좀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학생의 실력과 성향입니다. 실력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주요 교과목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이거는 다른 교과 관련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의 성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 학교가 좋겠어요? 당연히 공부에 몰입하길 바라신다면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좋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아이들이 몰린 곳에는 당연히 분위기의 장점은 있지만 더불어 아이가 실력까지 뒷받침되어야 내신 경쟁에서 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죠. 제가 만나봤던 친구들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친구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였고요. 근데 이게 사람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였어요. 제가 이 친구를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때 어머니께 학군이 강한 곳으로 이사를 권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학원을 이 좀 그 지역에서 좀 학군이 센 그 지역에 보내고 계셨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실제 학원에서도 그 좀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셨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학생이 어울리는 시간대가 학원이 많을까요? 학교가 많을까요?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러면 학원은 솔직히 뭐 잠시 수업만 같이 듣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친구를 막 잘 사귀고 그 친구들 영향을 받고 할 기회가 생각보다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친구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렸던 건데 아무튼 이사가 쉬운 일이 또 아니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이사를 하지 않으시고 그 지역 학원에 머무셨어요. 문제는 중학교 때 사춘기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때 공부에 이제 그쪽 지역 자체가 이렇게 막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또 많이 이렇게 좀 놀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친구를 특목고에 보내려고 했는데 애가 너무 놀고 싶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목고 준비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고를 보내셨어요. 근데 일반고도 하필이면 이제 이쪽이 평준화 지역이었는데 좀 학업에 관심이 적은 친구들이 모인 학교로 배정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그 친구들하고 너무 또 잘 놀고
고등학교 가면 왜 누구나 나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처음엔 그래서 첫 시험은 되게 잘 쳤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놀면서 이제 공부에서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교육은 끝까지 이제 좀 그 지역에서 학군이 센 그런 지역의 학원을 보내셨지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다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머무르는 시간이 긴 학교의 영향력을 참 이렇게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구열이 그 좀 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친구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가 가버리면은 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학구열이 약한 학군의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아이가 그렇게 친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좀 그런 놀고 싶은 욕망을 절제할 수 있고, 놀고 싶지만 자기 목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인지하는 좀 철이 든 그런 친구인 경우에는 자기 할 일 야무지게 잘하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 또 그 고등학교의 내신에 있어서 유리함을 또 적절하게 활용해서 또 진학 전략을 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이의 성향과 또 학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내신 받기 쉬운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게 수시에서 유리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사실 고등학교 전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님 뭐 출퇴근 시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경우 전학 가고 이런 경우는 전학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검토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아이의 모습은 객관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이 판단하시기보다 이제 특히 아이의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 성향을 판단하실 때는 아이를 잘 아는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좀 경험도 많으신 분이어야 돼요. 이런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의 실력이나 성향에 대해서 솔직하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려면 부모님께서 미리 그렇게 좀 진솔한 얘기를 요청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아이의 실력에 대해서 워낙 부모님께 솔직한 피드백을 하기 힘든 시대예요. 선생님들이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이제 다들 좀 칭찬 중심으로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를 위해서는 듣기 좋은 그런 칭찬보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구멍을 찾아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구멍을 놓쳐서 힘들어지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멍을 미리 찾아드려도 아버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그 객관적인 판단을, 선생님들의 판단을 믿지 않으시고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만 이렇게 결정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결론을 내리고 상담을 받으세요. 근데 그러면 아이에게 그렇게 이제 좋은 판단이 아닌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를 잘 알고 또 이런 경험도 많으신 그런 여러 과목별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해보시고, 그것도 좀 어렵다 하시면 저희 쪽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